81%.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들에 매장된 글로벌 원유의 비율입니다. 단순히 저녁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정치 통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수면 아래에서 전 세계 포트폴리오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경제적 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차 PM이자 퀀트 전략가의 시각으로 글로벌 매크로 원문 데이터를 낱낱이 해부해드리는 오늘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노이즈는 전부 걷어내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확률로만 이 거대한 체스판을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다루는 원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ESG라고 하면 북극곰을 살리자거나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는 식의 좀 온정주의적인 투자 수익률과는 거리가 먼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원문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들은 ESG의 본질을 송두리째 뜯어고쳤습니다. 이제 ESG는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환경보호 마케팅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지정학적 전쟁터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아주 잔혹한 생존 게임의 필수 룰로 돌변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주제가 담긴 슬라이드입니다. 알파 인사이트 2026 ESG 지정학 충격의 승자들. 오늘 우리는 원문 데이터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매크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딥다이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포트폴리오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확률론적 퀀트 전략까지 뽐아낼 테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뇌동매매에서 벗어나서 진짜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길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섹션, 매크로 진단입니다. 부제는 생존의 ESG네요. 투자를 하려면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즉 레짐 시프트를 명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무려 80%가 훌쩍 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 지금의 국면 전환은 그야말로 치명상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게 그냥 원가 명세서에 적힌 숫자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처럼 지정학적 당칭선이 쩍쩍 갈라지는 전시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엄청난 부채가 됩니다. 이 공포를 숫자로 한번 볼까요? 중동 분쟁 터진 직후에 브렌트유가 단숨에 63% 폭등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무려 95%나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에 대차대조표에 마진콜이 터진 겁니다. 정부와 지역들이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화석연료를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필사적인 피벗을 시도하는지 이 잔혹한 수치가 아주 명확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수면 아래 진짜 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미사일이 날아가고 포탄이 터지는 자극적인 장면만 보여주지만 20년 넘게 시장을 본 전략가들은 시선을 다른 곳에 둡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과 전쟁의 이면에서 짐작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기관 자금들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아주 조용하고 폭발적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 이걸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 전력망과 태양광입니다. 분산형 회자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현대전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대한 중앙집중형 전력망이 얼마나 끔찍하게 취약한지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렸습니다.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는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엔진 딱 하나로만 날아가는 여객기와 같습니다. 그 엔진 하나에 새가 빨려 들어가거나 고장나면 비행기 전체가 바로 추락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DTK 화력발전소들이 무려 220차례가 넘게 미사일 집중 타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방만 제대로 때리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약점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이 뭘까요? 바로 태양광과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분산형 전력망입니다. 수만 대의 소형 드론이 뭉쳐서 군집 비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몇 대가 격추되어도 전체 시스템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국소적인 에너지 섬을 구축해서 극강의 복원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차가운 퀀트 데이터로 번역해 드릴게요. 미국의 복합화력 발전, 즉 CCGT 설비 투자 비용이 킬로와트당 2,050달러로 무려 104%나 폭등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하마처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이제 건설비부터 연료비까지 모든 면에서 태양광과 배터리를 조합한 발전 단가에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철저한 열의에 처한 거죠. 한마디로 발전 시장의 게임룰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미국 전력 인프라 수요의 58%는 AI와 전기차를 감당하기 위한 순수 확장 수요고요. 나머지 42%는 노후 교체 수요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전체 송전망의 70% 이상이 지어진 지 25년이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90년대에 깔아놓은 낡은 투지 통신망에다가 최신형 AI 스마트폰 수백만 대를 동시에 연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뻥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전력 고속도로를 완전히 새로 깔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구조적 호황이 밀려온 겁니다. 자, 판이 크게 바뀌는 소리 들리십니까? 매크로 인프라 수요의 거대한 그림을 확인했으니 여기서 다시 잠깐 수면 아래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특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발시키고 있는지 그 진짜 숫자를 보시죠. 2789%. 여러분, 이거 절대 오타 아닙니다. 뭐 이름도 모르는 밈코인 수익률이 아니에요. 2022년 말 이후 국내 최상위 전력기기 업체들이 기록한 실제 시가총액 상승률입니다. 지정학적 패러다임이 시프트하는 걸 정확히 읽어내고 데이터의 방향성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베팅했을 때 시장이 어떤 경이로운 수준의 진짜 알파를 쏟아내는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순환 경제, 자원 무기화의 최전선입니다. 이제 전력망에서 배터리 공급망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자원 무기화의 가장 살벌한 최전선입니다. 전쟁이 나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핵심 광물이 통제되고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숨통이 아주 정교하게 조여집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을 뜯어보면요. 알루미늄은 톤당 3,600달러로 20%나 폭등했고 석유화학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폴리에틸렌 공급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암살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황입니다. 배터리 양극재를 재련하려면 이 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해상으로 유통되는 황 물량의 47%를 중동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막힌다? 그럼 배터리 메탈 정제 공장도 그 즉시 올스톱입니다. 아주 소름 돋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원문을 보면 5월 1일에 중국이 돌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기습적인 수출 통제가 전 세계 국가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린 겁니다. 이제 배터리 재활용은 기업 이미지 좋게 포장하는 친환경 마케팅 따위가 아닙니다. 멱살 잡히기 전에 목숨 걸고 확보해야 하는 강제적 안보 해지 수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시킨 사건이죠. 자료에 나오는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배터리 재활용을 최고급 럭셔리 대형 세단의 총 소유 비용, 즉 TCO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 대형 세단 헐값에 샀다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대한 특수 엔진 오일이나 부품 유지 보수 비용을 무시했다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수천만 원짜리 수리비 청구서 맞고 차가 퍼져버리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방에서 터지는 지금 재활용 원료 밸류체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는 건 유지보수를 완전히 포기한 럭셔리 세단을 타고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과 똑같은 자살행위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 경고입니다. 네 번째 섹션, 퀀트 시각과 실전 사례.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자, 거시적인 산업 지도는 이 정도로 펼쳐보고 이 무시무시한 생존 게임이 우리의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숫자로 찍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OCI 홀딩스라는 기업을 한번 해체해보죠. 이 회사의 계약 구조를 보면 현재 40% 수준인 장기 계약 비중이 향후 95%까지 압도적으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장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이제 흔해 빠진 태양광 소재가 아니라 미국 시장과 심지어 우주 태양광 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안보 자산으로 신분이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웃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라도 물량을 싹쓸이하며 미래를 강제로 로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쓰나미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해서 트레이딩하기 위해 원문이 제시하는 5가지 알파 ETF 테마를 요약해드립니다. 안보를 직결되는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기후 기술, 새로운 시대의 핏줄인 전기화 및 전력 인프라, 물류를 통째로 바꿀 모빌리티와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의 흔들림 없는 기저전력, 원자력과 우라늄입니다. 이 5가지 테마 탄창은 반드시 머릿속에 장전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해 볼까요? 산업과 테마는 이제 모두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막연한 스토리가 아니죠. 철저히 계산된 수학적 결론, 즉 어떤 확률을 믿고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베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파트,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프레임워크입니다. 23년간 시장에서 구르며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감으로 때려 맞히는 홀짝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베이지안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냉정하게 스위칭해야 합니다. 원문은 강세, 불, 기본, 베이스, 약세, 베어 3가지 시나리오를 매핑해 두었습니다. 불 시나리오는 전력망과 태양광의 지배력이 급증하는 조건에서 관련 ETF 비중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베팅이죠. 베이스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전기차 및 배터리 재활용 전환에 맞춘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반면 베어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고연료 가격이 고착화되는 최악의 전시에 대비해 방어적인 고배당 유틸리티 섹터로 신속하게 몸을 숨기는 전략입니다. 각자의 트리거가 당겨질 때마다 감정을 섞지 말고 여러분의 자본을 기계적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이 문장은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다음 미사일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유가가 내일 아침에 얼마가 될지 맞추려는 멍청한 도박꾼이 되지 마십시오. 폭탄이 터지고 공급망이 박살나도 결국 포트폴리오는 살아남아서 복리로 꾸준히 수익을 갉아먹도록 아주 견고하고 지루하게 설계하는 것. 그게 오늘 다룬 데이터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진짜 임무입니다. 어느덧 오늘 분석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오늘 정말 수많은 섹터와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공급망 리스크들을 다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에서 가장 서늘한 소름이 돋으셨나요? 중국의 기습적인 황산 수출 통제였나요? 아니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중앙 전력망의 취약성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 시간에 그 의견들을 데이터로 모아 다시 한번 치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냉철한 통찰과 성공적인 투자 시각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